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봄바람이 살랑이는 5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연은 평소보다 늦게 귀가했어요. 현관문을 열자 불빛 하나 없는 어두운 집 안에 준호가 소파에 앉아 있었죠.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지연은 신발을 벗었습니다. 오늘도 회식이었어. 준호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지연의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많이 마셨네, 냄새가 심하구나 하고 중얼거리자 지연은 고개를 돌리며 샤워하고 싶다고 답했어요. 준호와 지연은 35살과 31살의 결혼 3년 차 부부입니다. 준호는 대기업 과장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지연은 서울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죠.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적어도 2달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최근 들어 지연의 회식과 외근이 잦아졌어요. 1달 전만 해도 일주일에 1번 정도였던 회식이 이제는 거의 매일 이어졌습니다. 준호는 처음엔 이해하려 했죠. 시청 업무가 바쁜 시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지연이 술에 취해 돌아오는 날이 계속되자 마음 한편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욕실에서 샤워하는 소리가 들리는 동안 준호는 식탁에 차려둔 간단한 야식을 바라보았어요. 차갑게 식어버린 된장찌개와 밑반찬들 지연을 위해 준비한 음식이었지만 오늘도 먹히지 않을 거란 걸 알았습니다. 요즘은 항상 회식하고 왔다며 배불러서 먹지 못한다고 했으니까요. 피곤하다며 침대에 쓰러진 지연을 바라보며 준호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가가 이불을 덮어주려는데 지연에게서 나는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평소 지연이 쓰던 향수와는 다른 낯선 향이었죠. 술 냄새와 섞여 묘한 불안감을 주는 향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가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지연은 평소보다 공들여 화장을 했어요. 새로 산 듯한 립스틱을 바르고 손톱까지 정성스레 관리하는 모습이 준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왜 이렇게 꾸미고 나가? 라고 묻자 지연은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요즘 부서 분위기가 좀 바뀌어서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준호는 그 말을 듣고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매일 조금씩 변해가는 지연을 바라보며 준호는 희미한 균열이 생겨나고 있음을 느꼈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조금씩 낯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없었지만 분명 뭔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죠. 동료들과의 회의를 마친 준호는 회사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에서 동료가 건네는 말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지만 마음은 온통 지연 생각뿐이었어요. 문득 핸드폰을 들어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오늘 저녁에 같이 먹을까? 오랜만에 데이트하고 싶은데. 준호의 말에 지연은 잠시 침묵했어요. 잠시 후 미안해, 오늘은 선배랑 외근 가야 하고 바로 회식 자리로 갈 거야. 다음에 하자. 라고 서둘러 답했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전화가 끊겼죠. 준호는 한동안 끊어진 전화를 바라보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텅 빈 거실을 바라보던 준호는 문득 옷장을 열었습니다. 지연의 옷들 사이에서 전에 본 적 없는 원피스가 눈에 들어왔어요. 검은색 바탕에 작은 꽃무늬가 있는 우아한 디자인이었죠. 가격표가 떨어진 흔적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지연은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준호는 의아함을 느꼈어요. 주말 아침 준호는 세탁물을 정리하다가 지연의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무심코 안을 들여다보던 중 접힌 종이 한 장이 보였어요. 펼쳐보니 호텔 영수증이었죠. 날짜는 며칠 전 지연이 회식이 있다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준호의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영수증을 다시 가방에 넣고 평소처럼 행동하려 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이 돌아오자 준호는 영문사전을 들고
소파에 앉아 있었죠. 반갑게 맞이하며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그날 회식. 재미있었어. 며칠 전 호텔 영수증이 있던 날 말이야. 지연은 잠시 눈을 깜빡이더니 금세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분위기 좋았어. 부장님도 오시고. 다들 즐거웠지.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하며 욕실로 향했어요. 준호는 지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다음날 출근길에 준호는 지연의 회사 후배인 경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난번 우연히 만났을 때 명함을 받아두었던 것이 생각났죠. 경민에게 며칠 전 회식에 대해 물어보자 의아한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그날 회식 없었어요. 다들 각자 퇴근했는데요. 지연 선배님도 평소보다 일찍 나가셨어요. 준호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귓가에서 경민의 말이 메아리 쳤어요. 그날 회식 없었어요.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직면하는 순간이었죠. 준호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쩌면 경민이 착각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을 안고 지연의 다른 동료들에게도 연락을 취했어요. 하지만 모두가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날 회식은 없었다고요. 각기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동일한 사실 앞에서 준호는 더 이상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죠.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침대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지연의 달라진 모습, 늦은 귀가, 낯선 향수 호텔 영수증. 그리고 거짓말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한 가지 결론이 있었지만 준호는 그 생각을 애써 밀어냈습니다. 지연의 휴대폰을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하지만 지연이 씻는 동안 준호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에 손을 뻗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화면이 열렸어요. 결혼기념일이었죠. 최근 통화 기록을 확인해 보니 민수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지연의 회사 선배라고 몇 번 언급했던 사람이었어요. 통화 시간이 유독 길었고 시간대도 대부분 퇴근 후였습니다. 메시지함으로 들어가 보니 민수와의 대화방이 있었지만 대화 내용은 거의 삭제되어 있었죠. 욕실에서 물소리가 멈추자 준호는 급히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지연이 방으로 들어오자 준호는 태연한 척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 많이 피곤해 보이네. 빨리 자 하고 말했죠. 지연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옆에서 평화롭게 잠든 지연의 숨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요. 어쩌면 모든 것이 오해일 수도 있다는 희미한 희망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평소와 같이 출근 준비를 했어요. 오늘은 좀 늦을 거야.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늦게 끝날 것 같아.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지연의 말에 준호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혼자 남은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모든 것을 확인해야겠다고요. 회사에 병가를 내고 지연을 따라가기로 했죠. 준호는 지연이 모르게 거리를 두며 뒤를 쫓았습니다. 지연은 평소처럼 시청으로 향했고 준호는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지연이 건물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가는 방향이 구내식당이 아니라 근처 호텔 라운지였어요. 그곳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모습이 보였죠. 준호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보았어요. 38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 지연과 마주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점심을 먹고 다시 각자의 직장으로 돌아갔어요.
준호는 그대로 지연의 퇴근 시간까지 기다렸습니다. 오후 6시 지연이 시청 건물을 나섰고 곧바로 근처 백화점으로 향했죠. 그곳에서 화장품을 구경하다 누군가를 만났어요. 같은 남자였습니다. 민수였죠. 지연과 민수는 함께 저녁을 먹고 카페로 이동했습니다. 창가에 나란히 앉아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준호의 눈에 들어왔어요. 손을 맞잡고 웃는 모습에 준호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죠. 그 순간 준호는 휴대폰을 꺼내 그들의 모습을 몰래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카페에서 나온 지연과 민수는 근처 호텔로 향했습니다. 준호는 멍한 상태로 그들을 뒤따라갔어요. 현실이라고 믿기 싫었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분명 현실이었죠. 호텔 로비에 들어서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준호는 마지막 사진을 찍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준호의 뺨을 스쳤어요. 어둠 속에 서서 호텔 불빛을 바라보는 준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년의 결혼 생활. 그 모든 시간이 헛된 것처럼 느껴졌죠. 준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집에 도착한 준호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졌을 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연이 돌아왔죠. 준호는 일부러 불을 끄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준호를 발견한 지연은 깜짝 놀랐어요. 아직 안 잤어. 늦게까지 회의가 길어졌어. 지연의 말에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죠. 지연은 불안한 듯 준호의 침묵에 당황했어요.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지연의 질문에도 준호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지연은 서둘러 씻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준호는 거실 소파에서 밤을 새웠죠. 새벽녘 지연이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준호는 조용히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지연의 휴대폰을 들어 잠금을 해제했어요. 사진첩으로 들어가 최근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그곳에는 준호가 전혀 알지 못했던 지연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민수와 함께 찍은 수많은 사진들, 데이트 장면들. 그리고 호텔방에서 찍은 사진들까지. 준호는 천천히 사진들을 넘겨보며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아내의 배신은 명백했죠. 준호는 증거가 될 만한 사진들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침실을 나왔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동이 틀 때까지 생각에 잠겼죠.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연이 일어나 준호를 발견하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밤새 잠을 자지 않은 준호의 모습에 지연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죠. 무슨 일이야? 왜 여기서 잤어? 지연의 물음에 준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호텔은 편했어. 어젯밤의 준호의 말에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말이야? 당황한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죠. 준호는 침착하게 휴대폰을 꺼내 지연에게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지연과 민수가 호텔로 들어가는 사진이 있었어요. 지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말을 잇지 못하고 충격에 빠진 모습이었죠. 준호는 계속해서 다른 사진들도 보여주었어요. 카페에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 다정하게 대화하는 장면. 그리고 지연의 휴대폰에서 가져온 더 노골적인 사진들까지 모든 증거를 내보였습니다. 지연은 마침내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제발 실수였어. 지연의 흐느낌에도 준호의 마음은 이미 얼어붙어 있었죠. 준호는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혼 서류였어요. 끝이다. 준호의 단호한 선언이 침묵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혼 서류를 본 지연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울음을 그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내가 잘못했어. 준호는 고개를 저었죠. 3년 동안 매일 속였어. 그게 한 번의 실수야, 차갑게 말하며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호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상간자 소송과 이혼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죠. 변호사는 충분한 증거가 있으니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거리를 걸었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 짐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하자 지연은 이미 출근한 상태였어요. 준호는 필요한 물건들만 가방에 챙겼죠. 옷가지와 중요한 서류들, 그리고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개인 물품들. 준호는 침실을 둘러보았습니다. 3년 동안 지연과 함께 보낸 공간이었죠. 이제는 낯설게 느껴지는 곳이었어요. 친구의 원룸으로 짐을 옮긴 준호는 회사에 일주일간의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정신을 추스르고 앞으로의 일을 계획해야 했어요. 저녁이 되자 지연에게서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와 있었죠. 준호는 그 어떤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민수의 회사를 찾아갔어요. 로비에서 기다리다 점심시간에 나오는 민수를 발견했죠. 준호는 그에게 다가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지연의 남편입니다.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준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근처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긴 두 사람. 민수는 어색하게 자리에 앉았어요. 준호는 휴대폰을 꺼내 증거 사진들을 보여주었죠. 내 아내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준호의 질문에 민수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준호는 민수의 말을 들으며 담담히 대응했어요.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알렸죠. 그리고 지연의 회사와 민수의 회사에도 이 사실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러지 마세요. 내 가정이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라고 애원했죠. 가정이요. 당신도 가정이 있었군요. 준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왜 남의 가정은 망가뜨리려 했죠?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죠. 소송 준비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변호사가 연락할 거예요. 라고 말하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일주일 후 준호는 회사로 복귀했어요. 동료들은 준호의 달라진 모습에 놀랐죠. 한층 야위고 무표정해진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업무에는 더욱 집중했어요. 일에 몰두하는 것만이 고통을 잊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점심시간 동료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많이 힘들어 보여.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 동료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동료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준호의 이야기를 들었죠. 끝까지 들은 후에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힘내, 넌 잘못한 게 없어.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준호는 그 말에 작게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 정말 그럴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민수는 합의를 요청해왔지만 준호는 단호히 거절했죠. 지연은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했지만 준호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소통했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지연을 사랑하는 감정이 남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배신감과 분노가 그 감정을 덮어버렸어요. 재판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준호는 법정에 들어서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변호사의 조언대로 정장을 갖춰 입고 차분한 표정을 유지했죠. 맞은편에 민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은 증인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판사가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준호 측 변호사는 준비한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어요. 호텔 영수증, 사진들, 통화 기록, 그리고 다양한 증언들까지 모든 것이
준호의 주장을 뒷받침했죠. 민수의 변호사는 합의를 통한 해결을 재차 제안했지만 준호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어요. 법원은 민수에게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죠. 준호는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승리감보다 공허함이 더 컸어요. 법정을 나서는 길에 지연이 다가왔습니다. 준호야, 이제 우리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지연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준호는 잠시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여자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저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죠.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 이야기 없어. 이미 다 끝났어. 나머지는 변호사를 통해 연락해 차갑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승소 소식을 부모님께 알렸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내가 이겨서 다행이구나 하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해 아들아. 마음의 상처도 돌보렴. 준호는 어머니의 따뜻한 위로에 눈시울이 붉어졌죠. 지금까지 강한 척 해왔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이혼 소송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지연은 모든 과실을 인정하고 준호의 요구 조건을 수용했어요. 재산 분할에서도 준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죠.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는 약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민수는 회사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강등 조치를 받았어요. 불륜 사실이 알려지면서 회사 내 평판도 크게 추락했죠. 지연 역시 부서 이동과 인사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준호는 이러한 소식을 들으며 복수가 이루어졌다는 쓸쓸한 만족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준호는 복수보다는 자신의 삶을 되찾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잠시 달콤할 뿐이었어요. 진정한 회복은 새로운 시작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죠. 준호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조깅을 하며 마음을 정리했어요. 퇴근 후에는 독서 모임에 가입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대화를 나누는 것이 위로가 되었어요. 점차 웃음을 되찾아가는 자신을 발견했죠.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모든 것을 지배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날 준호는 한강변을 걸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날이라고 생각하며 준호는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물 위로 햇살이 반짝이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직장 동료인 태연이 점심 식사 중에 준호에게 제안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등산 동호회 모임이 있는데 같이 갈래? 내가 가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분위기 좋아. 준호는 잠시 고민했어요. 그동안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를 피해왔었죠. 하지만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좋아, 가보자. 태연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토요일 아침 일찍 준호는 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맑은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어요. 모임 장소에 가니 1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태연이 반갑게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다들 준호를 소개했어요. 사람들은 따뜻하게 준호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중간 코스로 올라갈 거예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리더가 설명하는 동안 준호는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그때 한 여성이 눈에 들어왔죠. 30 초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도 준호를 발견하고 가볍게 미소 지었어요. 등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함께 움직였지만 점차 체력과 속도에 따라 그룹이 나뉘어졌어요. 준호는 중간 그룹에 속했죠. 아침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로운 순간이었어요. 잠시 쉬어가는 시간에 아까 본 여성이 준호 옆에 앉았습니다.
처음 오셨네요. 오늘 날씨가 정말 좋죠. 자연스러운 인사에 준호도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정말 좋은 날씨예요. 리더님 덕분에 좋은 코스도 알게 됐고요. 여성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은지라고 해요. 1년 전부터 이 모임에 다니고 있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은지는 32살의 출판사 편집자였어요.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말투가 인상적이었죠. 등산 코스에 대한 이야기부터 각자의 취미와 관심사까지 대화는 술술 풀렸습니다. 준호는 오랜만에 이렇게 편안하게 대화하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정상에 도착한 일행은 도시락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누군가 준비해온 김밥과 과일을 나누며 담소를 나눴어요. 준호는 은지와 나란히 앉아 탁 트인 전망을 바라보았죠.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과 멀리 보이는 도시의 풍경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하산하는 길에 은지가 준호에게 물었어요. 다음 주에도 오실 거예요.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꼭 올게요. 오늘 정말 즐거웠거든요. 은지의 눈빛이 반짝였죠.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 더 좋은 코스로 안내해 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창문을 열어 바람을 맞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아직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오늘 만난 사람들, 특히 은지와의 대화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준호는 다시 등산 모임에 참석했어요. 은지가 반갑게 손을 흔들며 다가왔죠. 준호의 마음이 살짝 설렜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씨네요. 은지의 인사에 준호도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정말 좋은 날이에요. 이번에는 좀 더 어려운 코스였지만 준호는 열심히 따라갔습니다. 중간에 숨이 차서 잠시 쉬고 있을 때 은지가 물통을 건네주었어요. 준호는 고마움을 표하며 물을 마셨죠. 은지는 옆에 앉아 자신도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다며 위로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은지는 도시락을 꺼냈어요. 직접 만든 김밥이었죠. 나눠 먹을래요? 내가 너무 많이 싸왔거든요. 준호는 고마움을 표하며 김밥을 받았습니다. 맛있네요. 직접 만드신 거예요. 은지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산 후 모임 사람들은 근처 카페에 모였습니다.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은지는 준호 옆자리에 앉았죠. 둘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등산 외에도 음악과 영화, 그리고 책에 관한 이야기까지 공통 관심사가 많았어요. 헤어질 시간이 되자 은지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내일 시간 되세요? 근처에 좋은 전시회가 있는데 같이 가보면 어떨까 해서요. 준호는 잠시 망설였어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두렵기도 했죠. 하지만 용기를 내어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내일 뵐게요. 일요일 오후 준호는 약속 장소인 미술관 앞에서 은지를 기다렸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날이었어요.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다듬던 준호의 마음은 묘하게 설렜죠. 마지막으로 이런 감정을 느낀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은지가 나타났어요. 단정한 원피스 차림이었죠.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정말 좋네요. 은지도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내 전시회 관람하기 딱 좋은 날씨예요. 두 사람은 나란히 미술관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전시는 현대 미술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었어요. 추상적인 그림부터 설치 미술까지 다양했죠. 준호는 미술에 대해 많은 지식이 없었지만 은지의 설명을 들으며 새로운 시각으로 작품들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술을 전공했던 경험이 있어 작품들에 대한 이해가 깊었어요.
한 작품 앞에서 은지가 말했습니다. 이 그림은 상실과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모습이 느껴지지 않나요? 준호는 그림을 유심히 바라보았죠. 복잡한 선들과 색채 속에서 묘한 공감을 느꼈습니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아픔 속에서도 빛을 찾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전시회를 둘러본 후 그들은 미술관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대화를 이어갔어요. 은지는 출판사에서의 일상과 좋아하는 책들에 대해 이야기했죠. 준호는 회사에서의 프로젝트와 최근 읽은 소설에 대해 말했습니다. 대화가 자연스레 깊어지자 은지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실례가 될 수도 있지만 반지 자국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혼하셨나요? 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죠. 네, 얼마 전에 이혼했어요. 아직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은지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드셨겠네요. 저도 2년 전에 긴 연애를 끝냈어요. 상대방의 배신으로요. 그래서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준호는 은지의 진솔한 말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아픔을 조금씩 나누며 두 사람은 더 가까워졌어요. 카페를 나와 저녁 무렵에 거리를 걸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는 시간이었어요. 은지가 물었죠. 다음 주말에도 등산 가실 거예요.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이제 주말이 기다려질 정도가 됐어요. 헤어지기 전 은지가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감사해요. 준호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저도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가볍게 손을 흔들며 은지가 지하철역으로 향했죠. 준호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따뜻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흘러 준호와 은지는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등산 모임뿐만 아니라 영화도 보고 전시회도 함께 다녔죠. 때로는 그저 공원을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준호는 은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마음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느낌이었어요. 어느 일요일 아침 준호와 은지는 북한산 정상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등산객이 많지 않았어요.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두 사람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죠. 준호는 문득 자신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생각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평온함을 지금 느끼고 있었어요. 정상에 도착한 그들은 탁 트인 전망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 전체가 발 아래 펼쳐져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건물들 위로 쏟아지는 모습이 아름다웠죠. 준호와 은지는 나란히 앉아 그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준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고마워요. 은지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죠. 갑자기 왜요? 준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어요. 은지의 눈에 맑은 빛이 어렸습니다. 두 사람은 미소를 나누며 다시 전망을 바라보았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지금 이 순간의 평화와 따뜻함은 분명했죠. 준호는 은지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은지는 놀라지 않고 그 손을 마주 잡았어요. 햇살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과거의 일부일 뿐이었어요. 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며 생각했습니다. 끝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요. 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풍경처럼 인생도 멀리서 바라보면 또 다른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은지가 준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내려갈까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습니다. 그래요.
함께 가요. 두 사람은 나란히 하산길에 올랐죠. 이제 막 시작된 새로운 여정을 향해 천천히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